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,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?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,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.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? 네.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관여하기는커녕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,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? 국회에서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.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증인은 이 정부 들어 29건의 총 탄핵 소추 중에 2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. 네.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?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,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, 감사원장,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, 그 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.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? 그렇습니다.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?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, 제가 1차 탄핵 소추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,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. 또다시 6개월이라는 국정의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다시 초래할 수는 없었습니다.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, 그로 인한 국정 부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입장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.